한국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뉴질랜드의 화려한 런웨이 위에서 클레어는 수백 개의 플랫이 세례를 받으며 걸었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살의 패션 모델 클레어 로빈슨.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인생일까?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광고 촬영 제안을 받은 클레어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 순간부터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는 시기하는 경쟁자와 내면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과연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클레어는 17살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고 저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사진 찍히는 것도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모두 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은 잡지 표지에 실렸지만 정작 저는 제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클레어, 너는 정말 아름다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어느 날 저녁 오클랜드의 한 패션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거리에 네온 사인이 빗물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살. 모델로서는 전성기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서 광고 촬영 제안이 왔어. 꽤 큰 프로젝트야. 갈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가슴속에서 뭔가 두근거렸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렇게 대답한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저는 호텔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네온 사인,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여기서 나는 뭘 찾게 될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촬영 스케줄이 시작됐습니다. 광고 촬영은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받으며 스태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클레어 씨,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오늘 촬영 끝나고 같이 가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를 조금씩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감독은 만족스러워했고 스태프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점심시간 스태프 한 분이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아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옷 디자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이렇게 드레이핑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요. 맞아요, 김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문득 부러워졌습니다. 저런 열정이 저에게도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때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모델이세요? 네, 맞아요. 아,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디자이너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현우는 한국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클레어 씨,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거든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김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작업실 방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어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양한 원단과 스케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클레어 씨. 김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작업실 안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색깔의 원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김현우는 제게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 모델 일은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공허해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디자인을 하면서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랐던 때가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다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김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안을 들여다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요. 그리고 용기를 냈죠. 남들이 뭐라 하든 제 길을 가기로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안을 들여다본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김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클레어 씨, 모델은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디자이너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죠. 둘 다 중요하지만 창조하는 쪽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혹시 디자인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디자인이요? 네, 왜 안 돼요? 클레어 씨는 모델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옷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어떤 옷이 아름다운지, 어떤 옷이 입기 편한지. 그런 경험들이 디자인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디자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설렜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현우의 제안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도전.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현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디자인, 창조, 제 안을 들여다보기.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매니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한국에 좀 더 머물고 싶어요. 왜? 촬영은 끝났잖아. 배우고 싶은 게 생겼어요.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클레어, 너 지금 뭔가 이상해. 괜찮아? 네, 처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요. 일주일 후 뉴질랜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제 오랜 경쟁자인 아멜리아가 한국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멜리아. 저와 같은 시기에 모델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항상 저를 시기했습니다. 저보다 키도 작고 외모도 덜 주목받았지만 그녀는 독한 성격으로 버텼습니다. 클레어가 한국에서 뭘 하는지 보러 가야겠어. 아멜리아가 그렇게 말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멜리아가 서울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저는 김현우의 작업실에서 기초 디자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원단의 특성, 색의 조화, 패턴의 구조. 모든 게 새로웠고 어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클레어 씨, 오늘은 드레이핑을 배워볼까요? 김현우가 마네킹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단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네킹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형태가 잡혀갔습니다. 좋아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김현우의 칭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멜리아였습니다. 키가 작고 날카로운 인상의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클레어? 여기서 뭐해? 아멜리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멜리아, 왜 여기 와? 나도 한국에서 일이 있어서 왔지. 근데 너는? 모델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금 디자인을 배우고 있어요. 디자인? 아멜리아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클레어, 너 정신 나갔어? 모델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웃기지 마.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김현우가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저는 아멜리아예요. 클레어 친구죠. 뉴질랜드에서 같이 모델 일했어요. 김현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아멜리아는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와, 여기 멋지네요. 김현우 디자이너님이시죠? 저도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클레어 씨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현우의 단호한 대답에 아멜리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클레어가 디자인을? 아멜리아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클레어, 너 진짜 대단하다. 모델도 못하니까 이제 디자이너로 변신하겠다는 거지.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멜리아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좋아. 지켜볼게. 내가 얼마나 잘하나.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김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멜리아를 아는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예상대로 아멜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너 정말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될 거야? 웃기지 마. 너는 모델도 제대로 못하잖아. 곧 망신당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멜리아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독한 말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멜리아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라니. 한국 패션계가 걱정되네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멜리아는 한국 패션계 사람들을 만나며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클레어는 실력도 없어요. 그냥 김현우 디자이너를 이용하려는 거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현우의 작업실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김현우의 오랜 동료가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그 뉴질랜드 모델이랑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 소문이 안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김현우는 단호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나는 클레어 씨의 가능성을 봤어. 김현우의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원단을 연구했고 색의 조화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 이상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현우 디자이너님 맞으시죠? 저는 기자인데요. 클레어 씨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김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취재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문 밖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작업실을 나서는 저를 보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클레어 씨, 디자이너가 되려는 이유가 뭔가요? 모델로서 실패해서인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아멜리아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인가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실이 뭔데요? 당신이 실력도 없으면서 김현우 디자이너를 이용한다는데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진짜 제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클레어 씨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작업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김현우는 제게 큰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에 은은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클레어 씨의 첫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달에 있을 작은 패션쇼에 출품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패션쇼예요? 네, 준비됐어요. 김현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원단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첫 작품.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첫 옷. 떨렸지만 동시에 너무 설렜습니다. 스케치를 수십 번 그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다시 그렸습니다. 김현우는 옆에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클레어 씨,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느낌을 담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느낌. 그게 뭘까?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푸른 바다, 오클랜드의 바람,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새로운 설렘. 그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스케치가 완성됐습니다. 흐르는 듯한 라인에 바다의 색을 담은 드레스였습니다. 김현우는 스케치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원단을 자르고 바느질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옷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됐습니다. 마네킹에 입혀진 드레스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김현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클레어 씨. 이제 진짜 디자이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패션쇼를 일주일 앞두고 아멜리아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 대표와 함께였습니다. 김현우 디자이너님, 저희 에이전시에서 다음 패션쇼에 모델들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모델은 정했습니다. 누구요? 아멜리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클레어? 김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비웃었습니다. 김 디자이너님, 클레어는 모델로서도 삼류였어요. 그런 사람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무대에 선다고요? 웃기는 일이네요. 에이전시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디자이너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에이전시의 모델들은 한국 최고입니다. 클레어 같은 무명 모델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멜리아의 말이 맞는 걸까? 저는 정말 삼류일까? 한참을 걷다가 한강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클레어 씨, 어디세요? 걱정돼요. 한강이요. 거기 있어요. 금방 갈게요. 30분 후 김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디자이너가 될 자격이 없어요. 김현우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클레어 씨, 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뭘 원하는가예요. 하지만 아멜리아 말이 맞아요. 저는 모델로서도 별로였어요. 그래서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신은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김현우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패션쇼 할 수 있겠어요?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해도 사람들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제 작품에만 집중했습니다. 패션쇼 이틀 전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소규모 쇼였지만 제게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만큼 중요했습니다. 모델이 제 드레스를 입고 걸었습니다. 조명을 받은 드레스가 반짝였습니다. 바다의 색깔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클레어 씨. 하지만 그날 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작업실에 침입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씨, 빨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저는 뛰어서 작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드레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원단이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는 무릎을 꿇고 찢어진 드레스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현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CCTV도 없었고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멜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죠? 패션쇼가 내일인데. 저는 절망했습니다. 김현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요. 하루 안에요? 불가능해요.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새 원단을 구하고 다시 재단하고 바느질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현우도 옆에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클레어 씨,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새벽 5시 드디어 드레스가 완성됐습니다. 처음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웠습니다. 밤새 땀과 눈물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냈어요. 저는 김현우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아멜리아도 있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앞줄에 앉아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쇼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먼저 나왔습니다. 모두 멋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드레스를 입고 조명이 드레스를 비췄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델이 걸었습니다. 드레스가 흘러내리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델이 무대 끝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김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클레어 씨. 당신은 진짜 디자이너예요. 쇼가 끝나고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업계 관계자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멋진 작품이었어요. 다음 컬렉션도 기대할게요. 혹시 저희 브랜드와 협업 관심 있으세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멜리아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멜리아.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잘 됐네, 클레어.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아멜리아. 노력이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를 짓밟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질투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아멜리아가 비웃었습니다. 강하게? 웃기지 마. 너는 여전히 약해. 아니야.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알아. 그리고 그걸 위해 싸울 수 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아멜리아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패션쇼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신예 디자이너 클레어 로빈슨 감동적인 데뷔. 모델에서 디자이너로 클레어의 변신.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현우가 전화했습니다. 클레어 씨 축하해요. 기사 봤어요? 네, 믿기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프로젝트 준비해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 것입니다. 클레어 씨의 감성과 저희 브랜드의 기술력을 합치면 멋진 컬렉션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김현우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클레어 씨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뭘까? 성공? 명예?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하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브랜드와의 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달랐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거듭하며 조금씩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새로운 스케치를 제시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과 한국의 전통을 결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브랜드 측 사람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요. 이거예요. 3달 동안 작업했습니다. 수십 벌의 옷을 디자인하고 샘플을 만들고 수정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컬렉션이 완성됐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큰 무대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위크 전날 밤 저는 혼자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완성된 옷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패션 위크 당일 저는 일찍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모델들이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김현우도 와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네, 많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쇼가 시작되기 1시간 전 백스테이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델들이 옷을 입고 헤어 디자이너들이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저는 각 모델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단추는 제대로 달렸는지 주름은 없는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10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외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 패션 에디터들, 바이어들, 그리고 카메라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재킷을 입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 10번째 모델이 나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관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걸었습니다. 제가 가장 공들인 드레스를 입고 흰색 실크에 한국 전통 자수를 놓은 드레스였습니다. 무대 끝에서 모델이 멈췄습니다. 조명이 드레스를 비췄습니다. 자수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클레어 씨, 나가세요. 김현우가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클레어 씨, 이번 컬렉션의 영감은 무엇인가요? 제 두 고향이요. 뉴질랜드와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담고 싶었어요. 모델에서 디자이너로 전향한 이유는요? 진짜 제가 원하는 걸 찾았기 때문이에요. 모델로서는 다른 사람의 비전을 표현했다면 디자이너로서는 제 비전을 만들 수 있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축하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멋진 컬렉션이었어요.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같이 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공허함을 느끼던 모델 클레어.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서 꿈을 이룬 디자이너 클레어. 얼마나 많은 게 변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머니였습니다. 클레어,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해요, 엄마.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해. 다음 날부터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 화보 촬영 제안, 콜라보레이션 문의.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컬렉션에 대한 판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모든 옷이 다 팔렸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레어 씨, 추가 생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컬렉션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김현우와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에서 둘이서. 김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김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클레어 씨가 스스로 찾은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김현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클레어 씨의 미래를 위해 건배.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울던 그 다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멜리아가 한국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델 일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멜리아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아멜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클레어,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너는 내 길을 찾았어.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볼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아멜리아.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과거와의 악연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김현우의 작업실 근처였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제 디자인 스케치를 걸었습니다. 책상 위에 재봉틀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고향이었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에 온 지 1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작업하는데 김현우가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씨,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씨를 초대하고 싶대요. 파리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모든 디자이너의 꿈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 작은 쇼를 할 수 있대요. 저는 김현우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파리.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무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법을. 파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컬렉션을 디자인해야 했고 파리의 분위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색깔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디자인하고 밤에는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우가 가끔 들러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무 파리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클레어 씨만의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뉴질랜드와 한국의 조화. 자연과 전통의 만남. 그것이 제 강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컬렉션이 완성됐습니다. 20벌의 옷. 각각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다, 산, 하늘. 그리고 사랑. 파리로 떠나기 전날 한국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김현우는 물론이고 브랜드 관계자들, 스태프들 모두 모였습니다. 클레어, 파리에서도 대박나. 우리 자랑 좀 해줘. 꼭 다시 와야 해. 저는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나라에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현우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클레어 씨, 파리에서 잘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라는 걸. 네, 꼭 돌아올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도전. 12시간 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리. 패션의 도시. 호텔에 짐을 풀고 패션 위크 본부로 갔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을 만났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아, 한국. 멋진 곳이죠. 당신 컬렉션 기대돼요.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최고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쇼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리허설을 했고 모델들과 작업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있었지만 패션은 언어를 넘어섰습니다. 쇼 전날 밤 저는 혼자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까지 온 제 여정.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꿈을 찾고 파리에서 도전하는 것.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쇼가 시작됐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갤러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에디터들, 유명 디자이너들, 셀러브리티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옷을 믿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델이 걸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코트를 입고 뉴질랜드의 양털로 만든 코트에 한국의 매듭을 장식으로 단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옷은 제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황, 발견, 성장, 그리고 사랑. 10번째 모델이 나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관객들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드레스. 흰색 실크의 파란 자수. 바다와 하늘. 뉴질랜드와 한국.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담은 드레스였습니다. 모델이 무대 끝에 섰습니다. 조명이 드레스를 비췄습니다. 자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 기립박수였습니다. 파리에서
패션의 중심에서 저는 무대로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축하했습니다. 놀라운 컬렉션이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다음 시즌에도 꼭 보고 싶어요. 유명 패션 매거진 에디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인터뷰 가능할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김현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클레어 씨. 뉴스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클레어 씨 자신의 힘이에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제 작업실이, 한강이,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김현우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클레어 씨. 다녀왔어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짜 저로. 다음 날 작업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새 스케치북을 놓았습니다. 다음 컬렉션을 위한.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저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미래를, 제 꿈을,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1년 전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 나서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 알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옷을, 제 이야기를.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해가 남산 너머로 떠오르고 거리는 점차 활기를 띱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1년 전에 저를 떠올립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런웨이 위에서 공허함을 느끼던 25살 모델. 화려한 옷을 입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은 텅 비어있던 그때. 이게 정말 내 삶일까? 그 질문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대표님을 만난 건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 모델 일은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제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세계, 창조라는 기쁨, 진짜 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길.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의 시기와 질투, 사람들의 비난과 의심, 모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라니.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대표님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뭘 원하는가예요.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원했습니다.
제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네킹에 입혀진 드레스를 보며 흘린 눈물.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것이라는 것을. 외모로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제 창조물로 말하는 삶. 누군가의 비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 비전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패션쇼 전날 밤 제 드레스가 찢어진 채 발견됐을 때의 절망. 하루 만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가능한 도전.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바느질하던 그 밤. 김현우 대표님과 함께 밤을 새우며 완성한 드레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땀과 눈물로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첫 패션쇼에서 받은 기립박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게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습니다. 제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걸어 나갔을 때, 관객들이 숨을 죽였을 때,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그것이 제게 준 기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국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 충돌하는 의견, 끝없는 회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제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타협하면서도 제 색깔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과 한국의 전통을 결합한 디자인. 그것이 제 정체성이 됐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저는 그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에서의 성공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기립박수, 완판, 언론의 찬사.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아멜리아와의 악연도 끝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났고 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것뿐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파리 패션 위크 초대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패션의 중심,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무대. 거기에 서게 되다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무대, 더 큰 책임, 더 큰 가능성. 두렵기도 했지만 설렜습니다. 파리에서 받은 기립박수. 세계적인 패션 에디터들의 찬사. 인터뷰 요청들. 모든 게 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서울을 그리워했습니다. 제 작업실을, 한강을, 김현우 대표님을,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한국은 이제 제 고향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짜 저로. 한국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기회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진짜 제가 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김현우 대표님, 브랜드 관계자들, 스태프들, 한국 친구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받아들여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준 것.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것. 클레어 씨,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 말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국의 정.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작업실에 앉아 다음 컬렉션을 준비합니다.
책상 위에는 새 스케치북이 놓여 있고 벽에는 제 디자인들이 걸려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삶.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 꿈을 따라 사는 삶.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 알면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제 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는 시작일 뿐입니다. 밀라노, 뉴욕, 런던. 전 세계의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제 옷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당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한국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제게 준 것들, 여기서 배운 것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 자산입니다. 제 뿌리입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한국은 제 뿌리가 됐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 김현우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낯선 땅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제가 물었던 질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그 삶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게 그 용기를 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연필을 듭니다. 새 스케치북에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다음 컬렉션의 첫 디자인.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어떤 감정을 표현할까?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삶. 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 진짜 제가 원하던 삶. 창밖으로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활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